안녕하세요. 한국기업평가 IS실 염지아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최근 시장이 핫한 2차 전지 산업 관련한 위험 요인을 크레딧 측면에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평가 5실 유준희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준희 팀장입니다. 네,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서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2차 전지 하면 성장성이 높아서 긍정적인 부분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요. 오늘은 위험 요인과 또 신용평가 측면에서 고려사항을 중심으로 얘기해 주신다고 하니까 새롭습니다. 팀장님, 먼저 2차 전지 관련된 최근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최근 2차 전지 관련 이슈는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완성차의 배터리 내재화 움직임, 두 번째는 리콜 이슈, 세 번째는 전고체 배터리 이슈, 마지막은 증설 경쟁으로 인한 공급 과잉 여부입니다. 각각의 이슈에 대해 본문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2차 전지 관련된 이슈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각 이슈별 위험도를 상, 중, 하로 나눠서 말씀 주실 예정이지요. 첫 번째로는 완성차 업계의 내재화 선언을 짚어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폭스바겐이 배터리를 내재화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동안 배터리 업체로부터 장기 계약하에 안정적으로 조달받았지만 올해 자체 생산 계획을 발표한 거예요. 올 3월 파워데이에서 2030년까지 유럽 내 배터리 생산 설비를 갖춰 배터리 내재화를 상당 수준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언급했어요. 다른 완성차 업체들 일부도 배터리 생산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현대차는 테스트를 거쳐 2030년 본격적으로 배터리를 양산할 계획입니다. 테슬라, 포드, GM 모두 자체 생산을 위한 투자를 추진하고 있죠. 현재까지는 완성차 업체가 배터리 업계와 전략적 관계를 구축하는 수준이었지만 이젠 합작 투자 또는 내재화를 선언하는 단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완성차 업체들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지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배터리 업체들도 아직 손익분기점에 도달하지 못한 상황이고 배터리 제조 기술이 완성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배터리 내재화에 대해서 아무래도 신중하겠죠. 배터리 내재화 이슈로 인한 위험도는 상중하 중에서 하라고 봅니다. 완성차 업체들이 배터리를 내재화한다고 해도 기술 격차, 단독 투자에 따른 위험 부담 등을 감안할 때 100% 내재화는 어려울 겁니다. 내재화로 배터리 업체들의 파이가 일부 줄겠지만 여전히 배터리 업계와의 협업 속에 배터리 업체들의 시장 지위는 견고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네, 정리하자면 완성차 업체들의 내재화가 위험 요인이기는 하지만 배터리 업체들의 펀더멘털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이슈는 어떤 걸 짚어주실 예정인가요? 네, 두 번째는 리콜 이슈예요.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배터리 품질 이슈로 인한 리콜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요. 품질 결함에 따른 대규모 교체는 예상치 못한 대규모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올해 2월 현대차가 8만 대 이상의 차량에 대해 올해 8월 GM이 볼트 EV 전 모델에 대해 리콜을 결정을 했죠. 양사 모두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가 사용되어 리콜 비용을 분담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품질 이슈가 발생하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판매 보증 충당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 말 1.2조 원에서 올해 6월 말 1.6조 원으로 증가했고요. 연말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리콜 이슈는 중단기 영향이 커서 위험도가 상해에 속한다고 봅니다. 현재로서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안정성을 장담할 수 없어서 향후 2, 3년간 동일 이슈가 반복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 보증 충당금 설정액의 적정성에 대해 보다 보수적 입장으로 접근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리콜 이슈가 반복될 경우 비경상적인 성격으로 간주하기 어렵기 때문에 품질 비용은 일회성 비용이 아닌 경상 비용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네, 현재 리튬이온 배터리 안정성이 불확실해서 리콜 이슈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한 충당금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하고 또 리콜이 반복될 경우에는 품질 비용을 경상 비용으로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슈로 넘어갈까요? 차세대 2차 전지와 관련한 내용이죠. 네, 차세대 2차 전지의 핵심은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현재 사용되는 배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게임 체인저로 불려지고 있는데요. 리튬이온 배터리의 약점인 화재, 무게, 밀도 이슈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업체가 먼저 상용화에 성공하느냐에 따라 배터리 업계의 구도가 뒤바뀔 수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연구 개발에서 가장 앞서 있는 업체는 도요타입니다. 2030년까지 135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고 2020년 중반까지 상용화하겠다고 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도 상용화를 위한 연구 개발 및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완성차 업체들은 지분 투자 방식으로 전고체 배터리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기술 혁신이 담겨 있어 시장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것으로 위험도가 상이라고 봅니다. 배터리 품질 경쟁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에요. 표준적인 기술도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고체 배터리와 같은 새로운 기술이 향후 5년 내에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아서 기술 혁신에 따른 경쟁 구도의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전고체 배터리와 같은 차세대 2차 전지의 기술 개발이 업계에 불러올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는 말씀이시군요. 시장 판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겠네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이슈입니다. 어떤 건가요? 네, 증설 경쟁이 과연 공급 과잉을 야기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최근 배터리 업체들이 완성체 업체들과 궤를 같이 해서 대규모 증설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왼쪽 하단을 보시면 상위 배터리 업체들의 증설 계획이 나와 있어요. 중장기에 걸쳐 조 단위 투자를 계획 중입니다. 이처럼 적극적인 증설에도 불구하고 공급 과잉 우려가 크지 않다고 보는 이유는 세 가지 정도입니다. 우선 전기차 시장의 가파른 성장에 힘입어 배터리 수요가 높은 성장세를 유지해서 증설 물량을 상당 부분 소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거죠. 오른쪽 하단 그래프는 IEA가 전기차 시장 전망을 시나리오별로 구성한 것인데요. 203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23에서 31% 수준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둘째, 배터리 업체들이 설비 능력 확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완성차 업체와의 장기 계약하에 JV 형태로 진행되거나 수주 기반으로 이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체 생산 능력이 총 수요를 초과할 수 있겠지만 탑티어 업체들은 수주 잔고에 기초해서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유는 제품 특성상 배터리 공급사의 변경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완성차 입장에서 배터리 품질, 성능, 안정성을 중기에 걸쳐 확인해야 되는데요. 중간에 업체를 변경하게 되면 검증이 안 되거든요. 그만큼 완성차 업체는 배터리 업체를 선정할 때 매우 신중하게 되고 한번 정하고 나면 잘 바꾸지 않는 경향이 있어 선정된 배터리 업체 입장에선 공급 안정성이 확보됩니다. 태양광 모듈 시장과 같이 치킨 게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거죠. 네, 증설 경쟁에도 공급 과잉 우려가 낮은 이유까지 들어보았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러면 신평사가 2차 전지 업체의 신용도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럼 업체들의 신용 위험과 관련한 주요 평가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또 업체들의 모니터링 요인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업 경쟁력 측정과 관련된 내용 짚어주십시오. 네, 2차 전지 업체에 사용 가능한 방법론은 저희 코포리 제조 방법론인데요. 사업 항목 중에서 최근 이슈에 대한 대응 능력과 직접 연관되는 건 포트폴리오, 사업 지위, 고정거래처, 원가 구조 이 네 가지 항목입니다. 현재 등급이 부여되어 있는 삼성 SDI는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A와 AA가 혼재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SK 배터리는 모두 대형 전지 부분 실적이 삼성 SDI처럼 안정화되어 있지 않고
계열 내 캡티브 시장이 없거나 또는 있더라도 삼성 SDI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업체는 대체로 삼성 SDI보다 사업 항목이 열의한 평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향후에 대형 배터리 안정성이 확인되고 완성차 업체와의 탄탄한 거래관계가 유지되면서 차세대 기술이 적기에 개발되는 베스트 시나리오가 구현될 경우엔 평균적인 사업 등급이 AA에 매핑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반대로 대형 배터리 안정성 이슈가 2, 3년 동안 지속되고 거래관계가 약화되고 차세대 전지 기술 개발이 지연될 경우엔 평균 사업 등급은 A급에 머물 것으로 예상하고요. 네,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사업 경쟁력이 현재는 A에서 AA급 사이에 위치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시나리오에 따라서 AA급에 안착할 수도 있고 또 A급에 그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이어서 그럼 재무 안정성 측정과 관련된 내용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재무 안정성은 수익성, 커버리지, 레버리지를 통해 측정하는데요. 주요 업체 중에 삼성 SDI의 종합적인 재무 안정성이 가장 우수합니다. 시나리오별로 보면 베스트 시나리오에선 영업 현금 흐름이 증가하면서 커버리지가 개선되고 투자가 지속되겠지만 IPO 등을 통한 자본 확충, 내부 창출 현금 확대로 점차 레버리지 지표도 개선되면서 평균 재무 등급이 AA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을 해요. 반면에 워스트 시나리오에선 점유율 축소로 매출이 정체되거나 감소하면서 커버리지가 열의한 수준을 보일 거고요. 외부 자본 유치가 실패하거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투자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여 레버리지 역시 열의한 평가를 받게 되어 평균 재무 등급이 BBB 수준일 것으로 봅니다. 종합해보면 베스트와 워스트 시나리오 하에서 예상되는 방법론 산출 등급은 4노치에서 5노치 정도로 차이가 클 걸로 예상하고요. 그래서 국내 업체들이 배터리 산업 이슈에 적절히 대응해 나가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재무 안정성 면에서는 국내 배터리 업체들 중 삼성 SDI가 가장 우수하다고 하셨고 앞으로 시나리오에 따라서 평가 등급이 AA도 가능하고 또 BBB도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네요. 차이가 정말 큽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국내 업체들이 이슈 대응을 적절히 하는지 모니터링해서 사업과 재무 안정성 측면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는지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군요. 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등급이 부여되어 있는 업체들의 주요 모니터링 요인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한국기업 평가가 신용등급 보유하고 있는 업체 중에서 배터리 사업을 직간접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업체는 4개입니다. 먼저 LG화학의 경우에 2020년 11월 배터리 사업을 분할하여 LG에너지솔루션을 신설하였죠.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8월에 GM의 대규모 리콜 이슈가 발생해서 IPO를 올해 안에 진행할지 불투명한 상황이에요. 만약에 IPO가 무산되면 재무 안정성에는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리콜 관련 충당금 설정액, 전지 부분 실적, IPO 이런 것들이 주요 모니터링 요인이라고 봅니다. 다음에 SK이노베이션을 볼게요. 10월 1일자로 배터리 부문을 분할해서 SK배터리를 설립했는데요. 대형 배터리 사업만을 영위하는 게 특징입니다. 상대적으로 설비 확보가 늦었지만 가장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공격적인 투자에도 재무 안정성이 유지될 수 있는지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기존 사업부 실적이 안정화되는지 볼 것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배터리 사업은 아직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데 흑자 전환이 언제 되는지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IPO 이전까지의 자금 조달 방안과 IPO 시기, 그리고 규모 등을 점검할 예정이고요. 세 번째 업체는 삼성 SDI예요. 전지 부문 비중이 크고 소형 및 대형 전지와 ESS를 포괄적으로 영위하고 있죠. 그동안 배터리 투자에 대해 보수적 입장을 견지해 왔는데 올해 들어서 투자 기조가 변경된 것 같아요.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향후 투자 정책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 할 거고요. 대형 전지 부분 실적이 안정화되는지 점검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포스코 케미칼이 있습니다. 양극재와 음극재 제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2차 전지 관련 투자 확대로 재무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올해 1분기에 1.3조 원의 유상 증자를 했지만
2021년부터 23년에 걸쳐 연평균 약 1조 원의 양극재, 음극재 증설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재무부담 확대가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투자 정책이 주된 모니터링 요인이고요. 배터리 소재 부문 확장으로 사업 경쟁력이 변하고 있어서 사업 항목 매핑이 적정한지 재검토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열의 일상적 지원이 여전히 유효한 평가 요인인지도 같이 검토할 예정입니다. 네, 각 업체별로 모니터링 요인을 잘 요약해 주셨네요. 지금까지 2차 전지 산업의 최근 이슈들과 신용평가 측면에서의 고려사항, 그리고 업체별 주요 모니터링 요인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유준희 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 KR 웹캐스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